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는 게 바로 영상을 만들거나 혹은 음성을 생성하거나 노래를 만드는 일들이죠. 뭐 예를 들면은 수노.ai라고 하는 서비스를 활용을 하면 우리가 어떤 상황을 주면 그 상황에 맞춰서 노래를 만들어 주는데 단순히 멜로디만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노래를 작곡하고 심지어 노래를 불러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거를 아주 쉽게 쓸 수 있는 게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에 들어가면 이 수노라는 걸 플러그인으로 킬 수가 있거든요. 그럼 심지어 이런 게 되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지금 주식초등학교잖아요. 이 주식초등학교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고 그 내용을 기반으로 노래 만들어 줄래? 라고 하면은 이 주식초등학교의 주제가도 금방 만들 수 있어요. 이런 형태로 이제 새로운 형태의 이 음악을 만드는 쪽에 대한 관심이 많고요. 두 번째로 오히려 이 부분이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바로 영상 생성입니다. 영상 생성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글자를 넣었을 때 그 글자에 맞춰서 얘가 상상을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영상을 만들어주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일부 클립들을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그럼 마치 우리가 그림 그리는 것처럼 만든 영상을 한 번 더 뭐 고치면서 이렇게 하는 방식이 있고요. 근데 저는 최근에 더 주목하고 있는 게 원래는 사진인데 사진에다가 우리가 특정 부분을 마우스로 뭔가 블러 처리를 하거나 움직이게 하면 그 부분만 움직이게 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전으로 치면 애프터 이펙트 같은 어떤 고도화되어 있는 어떤 CG 기술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들이 지금 런웨이라고 하는 툴에서 젠투라고 하는 기술을 활용하면 이게 바로 됩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프로세스가요. 실제로 제가 이제 학교에서 이걸 통해서 이제 수업도 하고 우리 친구들도 가르치기도 했는데 내가 생각하는 어떤 상상의 상황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 상황을 텍스트로 먼저 미드저니에 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친구가 내가 패션쇼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세상에 없는 패션쇼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떻게 했냐면 옷인데 세상에 없는 옷들을 그냥 문장으로 넣는 거예요. 그럼 그 문장에 따라서 미드저니가 그림을 만들어주겠죠. 근데 그 그림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그림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런웨이 ML을 활용해가지고 애프터 이펙트 같은 효과를 마우스로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그림이었는데 갑자기 살아있는 움직임이 돼요. 그래서 마치 패션쇼에서 사람이 도는 것 같은 움직임이 되거든요. 그럼 거기에다가 또 어떻게 해요? 생성형 AI, 그 친구 이제 아이바라는 툴을 썼는데 생성형 AI를 통해서 음악도 만드는 겁니다. 그럼 그거 합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상의 패션쇼를 만드는 거죠. 근데 이 모든 프로세스가 뭔가 전문적인 도구를 다루지 않는 친구이고 그냥 내가 상상하는 것들을 어떤 프롬프트로 넣고 마우스로 움직였을 뿐인데 불과 몇 시간 만에 이게 가능해지는 이러한 세상이 왔다라는 거고요. 결국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말하는 크리에이티브의 영역 혹은 촬영의 영역 아니면은 이 영상 편집의 영역들을 또 바꿀 수 있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언어의 장벽이 깨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나만의 아바타를 만들 수도 있죠. 근데 그 아바타한테 제가 말하는 한국어 외에 다른 나라 말도 글자로 쓰잖아요. 그럼 제가 정말 읽어주는 것처럼 성조도 바꾸고 인토네이션도 바꾸고 입모양도 정확하게 맞춥니다. 근데 이런 거 만드는데 아주 저렴한 비용과 금방 시간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뭐 별도의 서비스이긴 하지만 헤이젠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활용을 하면 그 헤이젠을 통해서 제 똑같은 아바타를 만드는 데까지 공짜고요. 30초까지도 무료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혀 다른 언어를 넣어가지고 만드는 것도 가장 비싼 크레딧으로 계산해도 대충 30초당 1,000원 정도 들거든요. 그 얘기는 내가 못하는 외국의 말, 예를 들면 내가 전혀 못하는 언어로 내가 뭔가 얘기하는 유튜브 영상 10분짜리 만드는데 실비로 한 2만 원 든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만드는 것들이 또 어떤 게임을 바꿀 수 있을지가 상당히 놀랍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런 기술의 일부가 조만간 유튜브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유튜브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유튜브에선 입모양까지 맞추는 수준은 아니고요. 우리가 자동 자막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도 원래 자막을 안 넣는데 AI가 대충 그 나라의 언어로 자동 자막을 번역해주는 기술이 있죠. 이게 자동 성우 기능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외화 보듯이 뭔가 전격 제트 작전이다, 뭐 아니면은 뭐 스컬리 뭐 이런데 X 파일이다. 그러면은 이제 입 모양은 안 맞지만 우리가 그 사람의 한국어 느낌을 들으면서 아 이런 거구나 이해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유튜브에 탑재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면 미국에서 지금 바로 나온 경제 뉴스를 조금의 시간이 지나서 한국어로 번역돼 있는 누군가의 영상을 보는 게 아니라
원본 영상을 한국어로 들을 수 있는 거죠. 자, 그게 과연 또 유튜브에게 어떠한 유튜브 시장에 변화를 줄까요? 상당히 큰 변화를 줄 수 있겠죠. 이것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미스터 비스트라고 하는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생각하면 됩니다. 미스터 비스트라고 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크리에이터 중에 한 명이 지금 구독자가 2억 명을 넘었어요. 대단하죠? 근데 이 미스터 비스트가 2023년 초까지만 해도 구독자 수가 한 1억 명 정도였습니다. 1억 명도 정도라고 하긴 좀 엄청나죠? 근데 어떻게 1년 안에 1억 명이 늘었느냐? 실은 2023년 초에 유튜브에 이런 기능이 들어갔어요. 어떤 기능이냐? 자동 성우 말고 내가 만약에 다국어로 더빙을 할 수 있다라면 더빙을 할 수 있게 넣어주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미스터 비스는 어떻게 했느냐? 본인은 영어 컨텐츠를 찍잖아요. 근데 본인이 찍은 영어 컨텐츠를 각국의 성우를 고용해서 그 성우들이 녹음을 해서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나라 친구들이 이 미스터 비스트의 영상을 볼 때는 한국어 목소리로 들을 수 있게 한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1년 안에 이 비영어권 국가들의 구독자가 아주 빠르게 늘었고 심지어 우리나라에선 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1년 동안 구독자 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채널이 미스터 비스트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변화들은 기존에 있었던 컨텐츠 시장을 아주 빠르게 바꿀 수 있다는 것이고요. 지금부터 그 변화를 준비한다면 어떤 사람들에게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죠. 왜냐하면 한국 시장에서는 구독자 100만 명 모은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인데 전 세계로 나가면은 100만 명 이상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언어의 한계 때문에 못했던 친구들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나갈 수 있다라고 하면 이건 엄청난 기회죠. 그럼 반대로 그 대신에 이 기획을 잘해야겠죠. 한국 사람들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까지 통합할 수 있는. 반대로 말하면 그냥 빠르게 나온 외신을 그냥 기계적으로 번역해주는 유튜브는 이제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결국 기술의 변화가 과연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꿀지를 정말 분야와 산업마다 느낄 수 있게 이 생성형 AI 기술이 진화하고 더욱더 발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